58페이지 윤활유 보시면 윤활유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린트에 나눠준 건 6개만 있는데 교과서에는 지금 7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주고 이게 어떤 기능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윤활유의 기능이 아닌 것은 또는 기능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마 기능이라고 하는 것, 감마 작용이라고 하는 것 보시면 마찰면에 기름막을 만들어서 마찰 감소, 마멸 감지 기능을 하는 것을 감마 작용이라고 하고요. 다음 냉각 작용. 요거는 마찰면에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서 오일팬으로 보내어서 방열을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엔진 오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엔진 내부에 열이 쌓이죠. 엔진이 3000rpm, 4000rpm까지 막 올라가요. 분당 회전수가 한 3000 내지 4000개까지 막 올라가. 그러면 얘가 열이 발생을 한다고. 근데 그 오일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일이 들어있는 통이야. 통, 프라이팬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오일이 들어있는 그 통 안에서 열을 흡수해가지고 오일 내부에서 약간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금속끼리 맞닿아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열이 치솟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냉각? 이해되죠, 이거? 밀봉작용은 뭐예요? 밀봉작용. 실린더하고 피스톤 사이의 간극을 막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린더하고 피스톤에도 약간의 간극이 있을 거잖아. 그 사이에 혹시라도 공기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영역을 오일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압축 공기나 연소가스가 새지 않도록 밀봉하는 그런 역할이 밀봉작용입니다. 다음 방청작용. 요거는 방청이 뭐예요? 방청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공기나 수분 이런 것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방청작용이고요. 청정작용 이런 것들은 마찰면에 생긴 금속 분말이나 실린더 벽에 생긴 연소 탄화물 등을 세척해서 오일팬에 침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속하고 금속이 맞닿아서 돌아가다 보면 금속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금속끼리 이렇게 갈려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여기 오일팬에 침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청정작용인데, 그 드레인 플러그라고 알죠? 오일팬 밑에 보면 그거를 이제 뺄 때 쓰는 그 드레인 플러그가 있어요. 요거를 빼면 이제 오일 쭉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드레인 플러그에 일부러 자석의 그 성분을 띤 드레인 플러그를 달아놓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다 모일 거 아니야. 금속 물질이. 쇳가루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다 모일 테니까 그렇게 달아놓기도 합니다. 다음 응력 분산 작용. 요거는 접촉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흡수해서 분산하고 충격 흡수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다음 소음 방지 작용, 완충 작용. 요거는 마찰면에 생기는 충돌음을 흡수해서 소음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윤활유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58페이지의 내용도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 대회 준비할 때는 이 내용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59페이지의 내용 보겠습니다. 윤활유의 종류와 특성 이렇게 보시면 외관 형태에 따라서 액체, 고체, 그리고 반고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체가 뭔지 알죠? 액체는 뭐예요? 흐르는 거. 그죠? 그다음 고체는 물질로 만들어진 거. 그럼 반고체는 뭐야 도대체? 반고체. 여기 그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비누하고요. 윤활유를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반은 액체고 반은 고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찐덕찐덕하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설명은 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는 정제하여 만든 동물성 기름에 비누를 흡수시켜서 만든 반고체 상태로 된 윤활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59페이지로 와서 보면 엔진 오일을 분류를 하는데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점도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점도에 의해서 분류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SAE 분류법을 씁니다. 그래서 혹시 10W40이다 라고 하면 이 W는 윈터가 뭐예요? 겨울이잖아. 겨울에 10의 점도. 뒤에 있는 거는 여름 점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계절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기억을 하자면 이 앞에 있는 W 앞에 있는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고급이고요. 뒤쪽에 있는 거 여름용 점도 있죠. 요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고급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0W50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엔진 오일 갈 때 합성윤이, 광윤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민을 한다고요. 그때 이제 잘 판단을 하시면 되고, 윤활유를 만드는 회사들마다 기본 베이스 오일이 어떤 거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뭐 파오 계열이 들어가 있네 어쩌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판단을 해서 내 차에 맞는 오일을 써야 되겠지. 근데 그 내 차에 맞는 오일은 어디에 써 있냐면 매뉴얼 있죠. 차 구입할 때 설명서를 줘. 거기에 엔진 오일은 이거 쓰세요. 뭐 기어 오일은 이거 쓰세요. 참고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농업기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구입할 땐 전기차를 구입하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엔진이 없으니까. 기어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배터리하고 모터가 구동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걸 교환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용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API 용도 분류라고 되어 있어. API. 요거 같은 경우는 가솔린 계열은 S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SA부터 SL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는 SL까지 나와 있는데 Z에 가까울수록 최신 규격이에요. 다음 디젤기관은 C계열이야. C계열. 그래서 CA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것도 CA, CB, CC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분류 방법이다. 뭐 새로 개발되는 것들을 새로 넘버링을 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기어 오일 볼게요. 기어 오일 보시면 SAE 점도 분류가 있고 이것도 API 용도 분류가 있어요. SAE, API 분류가 있어. 자, SAE 점도 분류로 보시면 75W, 80W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I 용도 분류는 GL1부터 GL6까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품질이 좋아진다. GL5 이상이 농업기계에 적합하다. 요 문장은 자주 오답지로 등장을 해요. GL5 이상이면 농업기계에 적합하다. 그렇게 밑줄 그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지로 넣기가 좀 좋겠죠.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슬쩍 바꿔놓는다고 다른 걸로. 그러니까 GL5 이상이 농업기계에 적합한 거야. 아시겠죠? 네. 다음 그리스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요. 동물성 기름에 비누를 흡수시켜서 만든 반고체 상태로 된 윤활유다. 다음 61페이지 유압작동유. 요거는 뭐냐 하면 지게차 굴삭기 같은 거 보면 움직이는 관절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부분에 이런 까만색 관이 보여. 그게 유압유가 들어있는 유압 호스예요. 그러니까 유압작동유라고 들어있는 게 유압유를 얘기하는 거야. 유압이라고 하는 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걸 유압이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내용들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고, 유압 작동류는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힘의 전달작용, 감마작용, 냉각작용, 세척작용을 하는 유체이므로 동력 손실이 적고 전달 지연 시간이 적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작동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윤활유의 선택과 사용 요 내용들 보시면 뭐 유성이라든가 산화 안전성,
향유화성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성질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은 용어를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윤활유가 마찰면에 기름막을 형성하는 성질, 이게 유성. 다음 산화 안정성은 윤활유가 고온에 노출되어 있을 때 산화하지 않는 성질. 그리고 향유화성, 요거 같은 경우는 윤활유가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열에 분해되거나 불완전 연소에서 탄화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있는 학습 정리 내용은 지금까지 봤던 연료하고 윤활유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그 단원 종합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3단원이죠. 3단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